미국의 은행 염수 파산 위기에도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 7일 동안 35% 넘게 급등했다. 같은 기간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도 26%, 도지코인이 20%, 솔라나가 26% 상승하는 등 주요 알트코인도 강세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단해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리플은 5% 미만 상승하는 데 그쳐 호황에 뒤처지는 모양새다. 17일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풀은 국경 간 결제 토큰인 XRP는 2023년 비트코인의 60.5%, 이더리움의 45.3%에 비해 10.8% 상승에 그치며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며 리플의 가치 정체는 리플을 개발한 리플랩스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매체는 하지만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국경 간 결제의 타교 통화로서 XRP의 고유한 사용 사례는 유망한 투자 기회이다.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암호화폐 시장에 절실히 필요한 규제를 뒷받침한다면 XRP 가격 하락은 투자에 좋은 기회로 여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3월 18일 오후 7시 3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85% 상승한 0.383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물류대란과 노동력 부족, 우크라이나 전쟁,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등 거듭된 악재에도 노랜딩을 외치며 경기 침체를 미뤄온 미국 경제가 은행 위기라는 암초에 직면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유가가 급락하고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 돈을 쏟아붓는 등 은행 위기가 본격적인 금융 붕괴로 변모할 태세를 보인다면서 미국 경제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17일 진단했다. 금융계에서는 이달 10일 미 서부 스타트업의 돈줄 역할을 하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예금 인출 사태로 주가가 폭락한 지 하루 만에 초고속 파산하면서 금융계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위기는 소비자 지출이 증가세로 전환하고 주택시장이 안정 기미를 보이는 등 미국 경제가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듯 보이는 시점에 벌어졌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미국 금융기관과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고 경기 침체 돌입 확률을 낮춰잡는 모습이었지만 SVB 은행이 무너지고 중소형 은행을 중심으로 위기설이 확산하자 분위기가 180도 반전했다. 제이 브라이슨 웰스파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설 확률을 은행 위기를 계기로 55%에서 65%로 올려잡았다고 말했다. 월가에서 가장 낙관적 시각을 견지하는 기관으로 꼽히는 골드만삭스조차 16일 은행 위기와 이로 인해 초래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35%로 10%포인트 상향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위기가 진화된다고 해도 미국 경기가 타격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혹 SVB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을 두려워한 중소형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거리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자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위기에서 비켜나 있는 대형은행을 찾을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문턱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 고용과 투자, 지출이 줄면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소형 은행을 다른 자금 조달원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이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16일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우려되는 더 보편적인 문제는 압박받은 은행들이 대출을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건 경제의 심각한 하방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당장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하기에는 미국 경제의 체력이 견조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가계저축과 소득이 증가했고 기업들도 최근 수년간 실적이 좋았던 까닭에 부채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에 닥친 2007에서 2009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주요 대형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향상된 것도 긍정적 측면으로 꼽힌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던 포센 회장은 그저 희망사항이 아니라 난 여전히 실물경제에 이번 일이 미치는 피해가 아주 제한적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스위스 최대 금융기업 UBS가 위기설에 휩싸인 2위 업체 크레디트 스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주말에 UBS와 CS가 각각 이사회 회의를 열어 UBS의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피트는 전했다. 피트에 따르면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 국립은행과 규제기관인 스위스 금융감독청이 자국의 은행 부문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번 협상을 조율하고 있다. 스위스 규제당국자들은 17일 미국과 영국 측의 UBS와 CS의 합병이 투자자 신뢰 붕괴를 막기 위한 플랜 A라고 강조했다고 피트는 전했다. 이와 별개로 블룸버그 통신은 UBS가 CS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스위스 당국이 UBS가 CS의 위기 해결에 관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토가 진행 중이지만 특정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블룸버그에 밝혔다. UBS와 CS의 자산 규모는 각각 1,440조 원, 750조 원 수준이다. S&P는 지난 16일 CS에 최대 500억 스위스프랑을 대출해 유동성 확보를 돕겠다고 밝혔으나 CS의 주가 폭락은 막지 못했다. CS는 작년에 약 1조 원의 손실을 냈으며 이는 최근 10년간의 이익 총액을 상쇄하는 수준이었다. 피트 보도가 나온 후 CS 주가는 17일 장 마감 후 거래에서 9% 뛰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CS 최고 재무책임자 딕시트 조 씨와 그가 이끄는 팀들이 주말에 회의를 열어 CS의 전략적 시나리오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17일을 기준으로 CS 관련 거래에 제한 조치를 내린 주요 은행이 독일의 도이체방크와 프랑스계 투자은행 소시에테 제네랄 등 적어도 4개 있음이 확인되는 등 CS가 곤경에 처했다는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지난 12년 사이에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고 중국의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지난 1월 말 기준 8,594억 달러로 작년 12월에 8,671억 달러보다 줄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 12년여 사이에 최소치를 기록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원인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감도 통화 긴축 정책이 미 국채 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금융의 취약성을 높임에 따라 달러와 자산의 매력이 지속해서 하락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로우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홍아우는 차이나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이후 미국 자산의 안전성이 약화하고 실적이 하락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로 1월 말 기준 7조 4천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4% 감소했다고 차이나 데일리는 전했다. 중앙재경대증권선물연구소 양아이핌 연구원은 미국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는 것이 중국의 안정적 외환 보유를 보장하는 필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금 보유량은 지난 2월 말 기준 6,592만 온스로 1월에 6,512만 온스에 비해 1.2% 증가했다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밝혔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있는 데는 미중 전략 경쟁과 관련한 전략적 의미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연합뉴스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면 결국 그만큼 달러의 지위가 약화하고 미국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는 것이라며 경제적인 행보인 동시에 정치적이고 지정학적인 행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일 리더스럽의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과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또다시 급락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가 하락했지만 비트코인은 10% 넘게 급등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지 자산으로 인정받는 분위기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18일 오전 10시 4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0.70% 급등한 27,67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4,970.75달러에서 최고 27,787.81달러까지 올랐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도 9.13% 뛰며 1,832달러를 기록 중이다. 전체 암호화폐 시총은 8.49% 급증해 현재 약 1조 1,800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투자 심리는 전날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13포인트 오른 64을 기록하며 중립 단계에서 탐욕 단계로 전환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타일러 윙클보스 채미니 공동 창업자는 이날 주말까지 BTC 3만라고 트윗하며 강세장에 환호했다. 앞서 전날 중국 인민은행이 3월 27일부터 시중은행 지급 준비율을 25BT 인하한다고 발표하자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설립자는 가유 BTC 100만 달러라고 트윗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이자 기술 분석가인 마케슈 페드히에는 시장에서는 미연방 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리는 피벗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 경우 비트코인이 32,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18일 오전 8시 32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9.83% 급등한 27,49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인텔레그래프의 분석가는 3월 16일 회복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가 3월 17일 다시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미국과 유럽은행의 취약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은 비트코인이 주식시장과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며 1월 12일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갤럭시 디지털의 창립자인 마이크 노보그라치의 최근 CNBC와의 인터뷰를 인용, 은행이 자본 재건을 위해 대출을 줄이면서 미국과 전 세계가 신용 경색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탄생한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롱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패드의 분석가에 따르면 양적 긴축은 양적 완화 시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이미 연준으로부터 1,500억 달러를 차입했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차입한 금액보다 많은 규모이다. 분석가들은 연준이 일주일 만에 대처대조표에 3,000억 달러를 추가했으며 이는 2020년 3월 폭락 이후 5,000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의 양적 완화는 비트코인 랠리를 촉발해 약 4,000달러에서 69,000달러까지 상승했다. 한편 우패드히에는 비트코인 황소는 3월 15일 24,000달러까지 하락한 가격을 매수했고 3월 17일 강력한 오버헤드 저항선인 25,250달러를 넘어섰다. 이로써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완성됐다며 현재 수준과 32,000달러 사이에는 큰 저항이 없어 황소는 단기간에 이 거리를 쉽게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격대마저 넘어서면 35,024달러까지 상승 추세를 확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2월 블룸버그에 따르면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이 이번 분기 내 3만 달러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 움직임, 고객들의 부모 심리 확대 등을 감안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1분기 말 3만 달러까지 상승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월 18일 8시 17분 현재 글로벌 자산 시총 데이터 통계 사이트 팔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27,0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현재 시가총액이 5,347.4억 달러를 기록하며 메타, 존슨앤존슨, TSMC, 비자 등을 초월했다. 비트코인은 전세계 자산 시총 1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27,67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은 2,195.3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총 49위를 기록 중이다. 이더 가격은 1,793달러이다. 출처 팔마켓캡 코인 리더스다.
3월 17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분 현재 시점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3월 22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59.0%로 전날의 79.7%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반면 동결 가능성은 전날의 20.3%에 비해 크게 높아진 41.0%를 기록했다. 50bp 인상 가능성은 0%를 기록했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일 리더스다. 미국 대형 은행들의 대규모 지원 발표에도 위기설에 휩싸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17일 뉴욕 증시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는 23.03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전날보다 32.80% 폭락한 수준이다. 전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 체이스 등 미국 대형은행 11곳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총 300억 달러를 예치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주가가 반등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급락 마감했다. 115달러였던 지난 8일에 비해 9일 만에 5분의 1 토막이 됐다. 퍼스트 리퍼블릭의 불안은 다시 다른 지방은행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크레이크시티에 본사를 둔 자이언즈 뱅코프의 주가는 6.67%, 클리블랜드에 본사가 있는 킥코프 주가는 6.11% 하락했다. 댈러스의 코메리카는 8.44%, 텍사스 웨스트레이크의 찰스 슈왑은 2.54% 내렸다. 대형 은행들의 지원에도 월가에서는 퍼스트 리퍼블릭의 투자 등급을 내리고 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투자회사인 애틀랜틱의 코티는 이날 퍼스트 리퍼블릭의 투자 등급을 중립으로 내리면서 50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존 헤이거티 애널리스트는 경영진은 대출 포트폴리오의 일부 매각 등을 포함해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며 제한된 정보를 보면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투자회사 웨드부시 증권은 퍼스트 리퍼블릭의 목표 주가를 현재의 5분의 1 수준인 5달러로 대폭 낮추면서 5달러도 관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웨드부시는 가격 목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는데 하나는 다른 곳에 인수되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가 주주들에게 자녀 지분 가치가 0이 되는 시나리오라며 애널리스트들은 이 시나리오 가능성을 85%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른 하나는 이 은행이 구조조정을 거쳐 내년에 주당 3.50달러의 순이익을 내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주가는 주당 35달러 가치가 있지만 가능성은 15%라고 지적했다. 국제 유가는 은행권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하락했다. 유가는 일주일간 13%가량 하락했다. 1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61달러 하락한 배럴당 66.74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이날 종가는 2021년 12월 3일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WTI 가격은 한 주간 12.96% 하락해 2020년 4월 17일로 끝난 주간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유가는 2주간 하락했으며 2주간 하락률은 16.24%에 달한다. 브렌트유도 지난 10일간 15%가량 하락했다. 에너지 관련주를 모아놓은 에너지 선별 섹터 SPDR 상장지수 펀드는 이날 1.5%가량 하락했다. 유럽의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은 물론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CS의 주가는 유럽 시장에서 8%가량 하락했고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도 이날 30% 이상 하락 중이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하며 주가와 함께 유가는 동반 하락했다.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강화되고 있다. 이미 연초부터 중앙은행들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하반기에 침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은행의 타격은 경기 전반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투자자들은 유가 하락은 실물 원유에 대한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투기적 상품 포지션의 움직임과도 관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터 그레그 게이트 애널리스트는 베런스의 저금리의 자금이 금융권을 휘젓고 있는 것처럼 투기적 상품 포지션을 보유하기 위한 비용이 커지면서 단기물 원유 옵션 상품이 거의 13% 폭락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세계 분기 동안 1억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저장소에 쌓였다며 원유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유가 하락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도 글로벌 원유 재고가 4,600만 배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유 시장이 2달간 공급 과잉으로 5월까지 펀더멘털상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분기의 브렌트유 기준으로 유가가 배럴당 평균 89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단기적으로 그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